자, 52번. 갑니다. 그거 좀 더 줘. 전체집합이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 자, 일단은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 거냐 말 거냐야. 자, 얘를 간단하게 만들면 일단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의 성질,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야, 이게 분배 법칙이요. 얘는 이제 실수해서 분배 법칙 쓸 때 당연히 이렇게 분배 법칙 썼잖아. 맞아. 집합에서도 똑같아요. 집합에서도 여기 연산기호 똑같고 여기 연산기호만 다를 때 있잖아. 이것도 그대로 분배 법칙 쓰시면 돼요. 얘 교집합 얘 합집합으로 연결하시고 얘 교집합 얘 교집합 얘 교집합 얘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자기 자신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 교집합 B와 합집합 다시 드모르간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되죠.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시면 이 부분하고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인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연산할 때 딱히 개수가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그냥 이거 자체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 차집합으로 빼놓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여기잖아. 이 부분에서 A 빼기 B 부분, 이 부분만 제외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그려보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알겠어?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집합의 연산 기호는 그냥 이 안에서 굳이 연산 줄 필요 없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알겠어?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원소가 1, 2, 3이래. 근데 아까는 분명히 여기에 원소 몇 개 있다 그랬지? 1개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경우의 수죠.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2개의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처리할 원소 다 처리했어. 아직 처리 안 된 원소 누구 있지? 4, 5, 6, 7, 4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4개의 원소는 어떻게 된다고? 들어갈 거야. 각각의 선택권이 몇 개씩 있는지 봐야지.
얘 선택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는 이미 꽉 찼어. 채우고 다 채웠고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알겠어? 그렇게 해서 전체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니네들 집합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이 경우의 수라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고 반드시 포함되는 거 반드시 불포함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선택권이 남은 원소들 이거의 선택지에 곱이 되는 거지. 이제 보통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의 두 가지의 선택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 4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58번 어디? A 교집합 B 합집합 A 빼기 B 전체 교집합 B가 A다. 자, 5개 되면 줄여야지. 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분배법칙 보이죠? A 교집합의 B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자기 자신과 여집합의 합집합은 무슨 집합?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그 집합이 됩니다. 다 정리를 했더니 A 교집합 B가 A다가 나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A가 B에 뭐 한다고? 부분 집합 포함이 된다고. 됐어. 기억. A 빼기 B는 A에서 다 빠지네. 공집합. B는 A 합집합 B는 더했을 때는 큰 집합. 디귿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두모르간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합집합은 B의 여집합. A 여집합 아니? 됐어? 60번 집합의 개수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다 빼고 선택권 있는 것만 남겨서 계산해 주면 된다고. A 교집합 X가 X가 무슨 집합? 작은 집합. 다시 얘기하면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A 빼기 B의 합집합 X가 X 합집합이 얘가 무슨 집합이고 큰 집합이고. 됐어? A는 얘의 부분 집합 A 빼기 B는 1, 2, 4, 5 빠지면 뭐 남냐? 3, 6 남냐?
다시 얘기하면 집합 X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다고 3과 6은 포함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안 들어가야 되는 원수 없고요. 6은 1, 2, 4, 5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씩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씩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4개 원소 16 18의 개수 16개 됐어? 62번 괜찮냐 니네? 62번 할게요 그냥 62번도 잘 봐. A가 4의 양의약수 B가 12하의 3의 배수 A 합집합 X가 B 여집합 교집합 X 좌우 집합이 같아야 돼요. 자, 왼쪽에는 이미 1, 2, 4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리고 X의 원소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오른쪽에는 B의 여집합 1, 2, 4, 5, 7, 8, 10 중에서 X랑 겹치는 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X랑 겹치는 게 들어가. 다시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이 중에서만 선택을 받을 수 있고 3, 6, 9는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반드시 여기에 누구는 지금 있어야 돼? 1, 2, 4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합 X에 반드시 1과 2와 4는 있고 3과 6과 9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됐어? 남은 원소 몇 개? 4개. 4개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가지라고? 16가지. 집합 X는 16개가 나온다고. 알겠어? 됐어? 질문 더 없어? 89. 전에 없어 질문이? 어학교 방과후 세 강좌 ABC 중에 적어도 한 강좌를 수강한 100명을 대상으로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그려라. 영역이 총 7개인데 보통 이렇게 놓고요. 이게 다 요 세 개의 합이 보통 같이 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 합은 100명. 그 다음 A는 35명. B는 39명. C는 43명. A, B, C를 모두 수강한 학생은 없었대요. 됐어? 무슨 느낌? 수반형 느낌이요, 수반형 느낌. 통째로 다 더합니다.
A, B, C는 몇 개 있고요. 하나 있고요. D, E, F는 전부 다 몇 개씩 있다고? 두 개씩 있다고. 됐어?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만 추가한 합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세 개의 합이랑 요 세 개의 합이 같이 덩어리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절대 뭐는 구할 수 없어. A, B, C, D, E, F를 다 구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나오면 다 하나만 추가한 수를 구하세요. 두 과목만 추가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세 과목 모두 추가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정말 다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극히 드문 경우 대부분은 요 세 개를 한 덩어리로 요 세 개를 한 덩어리로 얘랑 가지고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대부분 이 값들을 물어본다고. 됐어요? 없어 질문? 넘어가자. 1번 보세요. 1번. 이거 진짜 중요하다. 기출문제도 많이 있는 내용이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합 S에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이 표현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 봐봐. 조건을 줍니다. (36)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 X가 X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X의 원소이다. 이딴 조건이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말 그대로 똑같아. 집합 X의 개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와 들어가면 안 되는 원소 다 처리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자,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누가 있죠? 1. 1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구도 36도 같이 원소가 된다고. 1이랑 36은 어떻게 다닌다고? 둘이 같이 다닌다고. 얘네 둘은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면 같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2랑 18 18이 원소면 2가 원소 2가 원소면 18이 원소여야 된다고. 2랑 18도 뭐 한다고? 같이 다니는 애야. 3은 누구랑 같이 다녀? 12랑. 4는 누구랑 같이 다녀?
9랑 5는 5분의 36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짝꿍이 없네. 얘는 못 가. 이거 커플 모임이야, 커플 모임.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누구? 6은 얘 혼자 자원동체 얘는 혼자 들어갈 수 있지. 6이 원소는 6이 원소다. 됐어 안 됐어? 얘만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원소. 되냐 안 되냐? 되냐? 얘네는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원소. 다시금 이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은 이 5개가 각각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집합 X의 개수는 2의 5승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얘 혼자만 뭐야?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죠.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의 특징이 뭐야? 얘의 양의 제곱근.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였을 때? 제곱수였을 때 양의 제곱근인 수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야. 나머지는 무조건 두 개가 세트로 다녀야 돼.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합 X 중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를 찾아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홀수를 하면 반드시 얘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 나머지 4개만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자,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문제예요. x가 원소면 x분의 n도 얘의 원소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집합 x의 원소는 몇 개? 3보다 큰 홀수래. 무슨 말이야? 일단 포인트가 홀수야. n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n이 제곱수가 돼야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이 제곱수가 돼야 돼. 근데 뭐라고? 100 이하의 제곱수. 근데 그 중에 원소가 3개 이상이면 3개보다 커야 되는데 원소가 3개인 건 안 돼 또. 자, 얘는 원소 몇 개냐? 1개밖에 안 되죠. 1 하나. 얘는 1, 2, 4. 원소가 몇 개야? 3개밖에 안 되죠. 많아봤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3보다 큰 홀수, 제곱수이면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보다 많아야 되는 3개보다 많아야 되는 제곱수 찾으세요 라는 얘기라고.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제곱수가 뭐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는 제외시켜 주세요. 1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고요. 알겠어요? 네가 찾는 게 이거라고. 이거 정확하게 이해돼야 된다.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이 표현 자체가 거의 이 근처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50% 학교는 저 표현을 시험지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잘 봐라 제발. 4번 마찬가지 중요하죠. 잘 봐. A, B, C는 A의 부분집합 1, 2, 3은
자, A에는 반드시 원소 1, 2, 3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4개, 1개가 더 있네.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다 씁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몇 개 있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 전체 원소에서 이 원소의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집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다시 이 6개 있습니다. 됐어?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 부분 집합은 그냥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된다. 원소를 6개 써볼까? 1, 2 이렇게 안 되니까 1, 3 1K 2, 3 2K 3K까지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라고 6개의 집합이 있을 건데 이 원소의 합을 A1 요 원소의 합을 A2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원소의 합을 지금 A6이라고 하자. 이 원소의 합을 SA1, SA2, SA6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다시 다 더하래. 야, 그럼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구해서 얘끼리 더하고 더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에요. 왜? 니네 경우에서 할 때 분명히 했어. 뭐 했냐면 1, 2, 3, 4, 4개의 자연수로 만든 4자리 자연수의 합 이런 거 계산했었잖아. 어떻게 계산했니? 어떻게 계산했어? 24개를 다 써서 더했어? 아니잖아. 각 자릿수에서 1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 2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 3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 4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를 생각해서 푸는 거고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1000의 횟수나 2000의 횟수나 3000의 횟수나 4000의 횟수는 모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요? 야, 이걸 하나하나 더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걸 다 더하는 문제란 말이야. 다 더할 때는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원소가 몇 번씩 더해지는지를 생각을 하면 전체 합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가 된다고. 이해돼요? 자, 6개 중에 2개 골랐어. 여기 총 원소 그냥 따지지 말고 몇 개야 그냥 하나씩 세면 겹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 2개씩 6세트 있으니까 총 몇 개 있어? 12개 있죠. 12개의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 얘네들이 각각 몇 개씩 있어요? 동일 개수만큼 있어야 되겠지.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동일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1이 몇 번? 3번. 2도 3번. 3도 3번. K도 3번. 1, 2, 3K가 모두 몇 번씩 더해질 거라고 3번씩 더해질 겁니다 라고 생각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뭐해? 원소를 몇 개를 늘려? 그냥 20개 줘. 원소 20개 정도 때린 다음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를 집합 X를 부분 집합 X를 골라. 그리고 그 모든 집합의 원소들을 또 다 더한대.
이걸 다 더해 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소 세개는 몇 개 있어? 20C3 개 많네. 천 1140개이네요. 됐어요. 부분수는 몇 개 있다고? 1140개 있다고. 저거를 다 써서 더하니? 다 써도 돼? 아니라고. 자, 여기에는 1140개에는 전부 원소가 몇 개씩 있고 3개씩 있고, 다시 얘기하면 전체 원소를 다 더해라. 몇 개를 더해라? 3420개를 더해라 라는 문제야. 됐어? 그 3420개의 수를 다 더할 건데 거기에는 1부터 20까지가 전부 몇 개씩 동일한 개수만큼씩 있을 거라고. 됐어? 1부터 20까지 몇 개? 171개씩의 동일한 개수만큼이 존재할 거라고. 이해되겠냐? 됐어? 안 됐어? 계산 맞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란 얘기고, 이거의 합은 21이 몇 번? 10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할 수 있겠어? 이거 조금 많이 나가긴 했는데 뭐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도영아, 알겠어? 질문 없어요? 이치호, 네. 신하성, 질문 없어? 서술형 6번이요. 숙제 안 한 놈의 새끼들 아주 씨. 죽져야지. 서술형 6번. 알고리아.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2, 3다. A 합집합, B 요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무슨 법칙? 여여 보이잖아. 드모르간.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부분. 여기에 2, 4, 6이 있대요. 여기에 2, 4, 6이 있는데 A가 1, 2, 3, 4. 지금 2, 4는 어디 있고 여기 있고 6은 여기 있다고. 됐어? 얘가 1, 2, 3, 4니까 1하고 3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1, 2, 3, 4, 6이니까 5는 밖에 있다는 얘기네. 됐어요? A 교집합 B의 원소합. 질문 없어? 진짜 없어? 윤이나 아예 안 했니? 밀린 건 다 했어요. 9시 예? 했어? 했죠. 얼마만큼? 74, 75 빼고. 이거 숙제했어? 이것들이 아니야.
90. 네. 프린터기에서 프린트 좀 갖고 와. 프린터 여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갈게. 아니요. 아니요. 유시면 가방. 인감이랑 저희 모니션 맞지? 은근 나쁘지 않네. 문제 갑시다. 문제. 문제. 문제가 뭐예요? 명확한 제시문. 명확한 제시문을 명제라고 얘기해. 뭘 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제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인 명제도 있지만 무슨 명제도 있어? 거짓인 명제도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명제가 아니야. 애매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x에 관한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봐봐. 3 더하기 2는 5. 이거 명제다 아니다? 명제. 무슨 명제? 참인 명제야. 알겠어? 2 곱하기 3은 1. 뭐야? 거짓인 명제야. x 더하기 2는 3. 참이니 거짓이니? x가 1이면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이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요건 명제가 아니에요. 알겠어? 지호는 예쁘다. 예. 뭐지? 명제가 아니죠. 알겠어? 이런 것들은 다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참이어도 명제, 거짓이어도 명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그걸 명제라고 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건 명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용어 부분 조금만 합시다.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니네들이 잘 모르길래 정의랑 정리랑 같아요 달라요? 예? 정의랑 정리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정의랑 정리가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다릅니다. 정의가 뭐예요 정의? 어떤 용어, 어떤 말, 걔네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설명해 준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어? 유리수의 정의 뭐야? 유리수의 정의. 네. 유리수의 정의 얘기해봐. 실수. 이랑 이씨.
강도영 유리수의 정의. 도영 유리수의 정의. 아성 유리수의 정의. 빨리 보성 50대 해야 돼. 네 유리수의 정의 안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잖아. 분수로 만들 수 있는. n분의 n인데 n은 정수.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 n분의 n인데 mn이 정수인데 m이 0이 아니고. m은 0이 아니고 mn은 정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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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두 정수로 표현되는 수 그게 유리수의 정의이네. 학교 시험 이렇게 하면 다 틀리겠는데. 어? 학교 시험에 이거 정의되면 다 틀리겠는데요. 니 중학교 때 배웠어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럼 중학교 때 유리수 무리수 안 배웠어요? 이것들이 진짜 씨. 그래서 어떤 용어 단어 같은 것들을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리는 뭐예요? 그냥 제일 알고 있는 중요한 정리 뭐 있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또 새끼들 공수 투를 했는데 정리 그럼 떠오르는 게 없다고? 삼각기. 한가? 중선 정리 그리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 새끼야. 일단 정리들 있죠. 정리들은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야. 정리는 어떤 거를 확인해 봤더니 아 이런 식이 성립하더라. 그거를 참인 명제를 우리 과거에 대단하신 분들이 발견을 했어. 알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한 거야? 널리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중에 완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의와 정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증명은 뭐예요? 참 거짓을 뭐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니네 알고 있는 증명법, 수학의 증명법이 되게 많아요. 뭐 논리적인 거 논리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수학의 증명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명법은 뭐냐면 1번은 직접 증명법이에요.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한다고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라고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두 번째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학에서 제일 많이 써요. 요거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니네 이거 중학교 때 한 적 있을 거야 아마. 귀류법 한 적 없어? 3번 뭐 있냐면 귀납법 있습니다. 수열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2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쪽에서도 많이 쓰죠. 상단논법. 상단논법 뭐야? A가 B고 B가 C니까 A는 C다. 맞아. 부등식 같은 경우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므로 A는 C보다 크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하나를 껴가지고 와가지고 증명하는 방법. 상단논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됐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배우라는 새끼가 있어요. 배우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늘 배울 겁니다. 이 두 개를 오늘 배울 거고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2학년 때 배울 거고 그리고 기타 증명하는 방법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는 사실 수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까지 배운 거 거의 다 배운 거야 기나 거 빼고는. 알겠어? 됐어? 자, 이 명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집합과 명제가 같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새끼가 누구냐면 집합입니다. 자, 어떤 조건 P가 있어. 어떤 P라는 식, 값, 조건이 있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이 조건 P의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보통 조건을 소문자로 많이 쓰고요. 이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쓸 거예요. 알겠어?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합 P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줬어. 그럼 진리집합 P는 뭐가 되는 거야? 1,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집합 P가 x 곱하기 y는 양수 이렇게 줬어. 그럼 집합 P는 뭐가 돼요? 무수히 많겠지? 무한집합일 거야. 양수인 무한집합 뭐 1, 1도 있을 거고 뭐 2, 3도 있을 거고 마이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같은 순서상 양양인 것과 음음인 순서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제에 이제 앞으로 이 명제에 참과 거짓을 니네가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이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질 때는 너무 당연한 거는 제외하고 전부 다 무조건 진리 집합에 포함 관계야. 무조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에 의해서 참 거짓을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명제의 참 거짓 나오면 무조건 니네 머릿속에 진리 집합 그리고 걔네들의 포함 관계 그거에 따라서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명제인 것을 위험한 단어다. 명제입니다. 왜? 대통령 이름이 중요하다 했잖아. 명제인 것은 기억 x 더하기 5는 8 명제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한다고. 조건. 이건 48 나누기 6이 9보다 크다. 명제냐? 명제라고.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디귿 x 빼기 2x는 x 마이너스 x. 명제냐? 명제라고. 무슨 명제? 참 명제. 이를 x 더하기 3이 3보다 작다. 명제냐? 아니요. 조건이라고. 조건.
성질이 다른 거 하나 모르래. 두 선 사이의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구시 정의야 정의야 정리라고. 알겠어? 정의는 뭐 이런 거야. 두 선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 각이라고 하자. 이런 게 정의인 거고. 알겠어? 정삼각형은 세 외곽의 크기가 같다. 뭐라고? 정리. 평행한 조직선에서 한 쌍의 역각의 크기가 같다. 정리. 평행한 조직선에서 한 쌍의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정리. 합성수는 일과소수가 아닌 자연수이다. 정의라고. 알겠어? 됐어? 3번. 전체 집합 2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조건 P의 질비 집합을 구하세요. X는 4의 배수이고 16의 약수이다. 4의 배수이고 16의 약수이다. 됐어? 명제의 표현. 단순 명제랑 조건 명제가 있습니다. 단순 명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x는 2, 4 곱하기 7은 23. 요거는 명제가 아니죠. x는 있으면 안 되지. 3은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나 던져 놓으면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단순 명제. 지호는 잘생긴 차림 명제. 아무튼 이렇게 단순 명제라고 하면 조건 명제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로 만들어진 명제를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얘기한다? 조건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x는 2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뭐이면 뭐이다 라고 있는 걸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얘기한다고? 조건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앞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이면 가정했을 때 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어? 됐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조건 명제. 잘 기억해. 이제 앞으로 네가 보는 90%도 아니라 거의 99%는 전부 다 뭐 이런 조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명제의 부정이에요. 부정 뭐야? 아니다. 명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야. 다른 말로 not 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당연히 기호도 하나 만들어주죠. 기호가 뭐냐면 앞에 물결 P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P가 아니다, not P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읽을 때 나피라고 읽어요. 나피. 알겠어?
P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뭘까? P의 진리집합이 P. 그럼 얘의 진리집합 P가 아닌 거. 뭐야? P의 여집합이 이 새끼의 뭐가 된다고?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야, 부정 어떻게 한다고? 야, 4 곱하기 7이 23이다 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뭐야? 기다는 뭐가 된다고? 맞다는 뭐가 된다고? 아니다가 돼요. 알겠어? 등호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 아니다가 되는 거고 크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알겠어?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 크다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될까? 짝수가 아니다. 뭐가 된다고? 홀수가 되는 거고. 됐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뭐 니네가 웬만하면 바보 아니면 다 할 수 있어. 단순 명제의 부정이야. 단순 명제의 부정인데 조건 명제도 부정을 할 수 있어. 조건 명제의 부정에서 조심해야 될 걸 이거야. 야, x가 1이면 얘가 2다라는 걸 부정을 하면 뭘 어떻게 부정해야 되겠어? 부정해봐. x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x는 2다. 부정하면 뭐가 부정이겠어? 얘가 1인데 1일 때 이거야를 부정하면 뭐야? 어떻게 부정해야 돼? 1일 때 이게 아니야. 1일 때 얘가 아니다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건명제의 부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조건명제 부정할 때 가끔 가다가 이 가정까지 부정하는 새끼들이 있던데 가정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만 뭐 시켜야 된다? 부정시켜야 됩니다. 조건명제의 부정은 P이면 Q이다를 부정을 하면 P이면 뭐가 된다고? not Q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요게 조건명제의 부정이야. 제발 x가 양수이면 양의 짝수이면 x는 2보다 크다. 요거를 부정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양의 짝수이면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조심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자, 명제를 부정을 해. 부정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이거야. 4 곱하기 7이 23.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이지.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참인 명제가 돼요. 명제를 부정했을 때 참이 된다? 원래 명제는 뭐다? 거짓이다. 거짓인 명제는 부정하면 참이 되고 참인 명제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거짓이 된다고.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갑시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다.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는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 얘의 뭐를 결정할 거라고? 참과 거짓을 결정할 거야. 자,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 되냐면 다 x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x 더 빼기 2는 0이다. 3이라고 거짓이라고? 3이라고. 요 진리가 뭐야? 1이지. 요 진리가 뭐야?
1y지. 됐어? 야, 거꾸로 써볼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면 x는 1이 x는 1이가 이렇게 있어.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얘가 이거면 이거래.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거짓이잖아. 맞아요. 요렇게 지금 니네가 헷갈릴 수 있어. 이거보다 심지어 한 300배는 더 헷갈리는 것도 나와. 항상 볼 때 얘네들의 참거짓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요 가정이 결론에 뭐가 되면 포함이 되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뭐가 되면 포함이 되면 뒤쪽이 더 큰 집합, 앞쪽이 작은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요 명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참이라고 얘기한다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 명제를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왜 거짓이라고? 마이너스 2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발레라고 얘기하죠. 참이 아니도록 하는 예시. 반대가 되는 예시 발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레는 항상 어디서 찾냐면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알겠어?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다면 이 부분이 뭘로 쓰이는 애라고? 발레로 쓰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알겠냐?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그때 P명 Q에다가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제발. 발레를 찾을 땐 P 안,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P의 원소를 가지고 발레를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4번. 명제 중 참인 거. x제곱 더하기 x가 0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야? 거짓이야. 발레 뭐? 마이너스 1이 발레 거짓. 2번 2x 빼기 1이 3이면 다시 x가 얼마면? 2이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다. 참 뭐지? 참. 얘는 진리집합 2 원소 하나, 얘는 2 마삼. 이 진리집합 안에 얘가 포함이 되므로 이 새끼는 참이라고. x가 3의 배수면 9의 배수다. 3의 배수, 9의 배수. 진리집합에 포함된 게 성립하지 않은 발레 3, 6 등으로 될 수 있고요. 4번 소수면 n제곱이 홀수. 맞아?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발레 2. 5번 실수의 곱이 0이면 제곱합이 0이다. 맞아? 아니죠? 왜? xy가 0인 거에는 여기는 0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가 0이 아닌 무수히 많은 애새끼들이 존재하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발레. 거짓인 거는 발레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명제 중 부정이 참인 거 찾으래. 부정부터 해보자. 3은 소수다. 부정하면 뭐야?
부정하면 3은 소수가 아니다.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원래는 뭐라고? 참이라고. 알겠어? 2번 6은 2보다 크다. 부정하면 뭐 된다고? 6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됐어? 참이니? 거짓이니? 3번 마일의 5승 더하기 1은 마일의 5승 더하기 1. 부정해. 뭐야? 뭐가 부정이야? 같지? 않다가 부정이라고. 여기 참 부정은 거짓. 됐어? 4번 4는 18의 약수. 참이니? 거짓이죠. 부정해. 뭐야? 4는 18의 약수가 아니다. 됐어? 참이죠. 그러니까 부정이 참인 거 골라라, 영재가 거짓인 걸 골라라는 같은 말이라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니? 참이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가 부정이고,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는 당연히 거짓이죠. 됐어요? 6번 두 조건에 대해서 뭐가 참이되도록 명제 P이면 not Q가 참이되도록 한다고. 명제의 참과 거짓은 무조건 뭘로 간다고?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가야 되고, 집합 P는 마3이랑 아니 마6이랑 1인가요? 마6에서 1까지가 되고요. 집합 Q가 X가 마5, 마-K보다 크답니다. 나 Q 구해야 돼요. Q의 여집합. 부동호 방향 반대. 등호가 없었으니까 있고요. 집합 P가 Q의 집합에 뭐가 돼야 된다고? 포함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고, 등호는 마지막에 등호일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등호 넣어주면 된다고. 됐어? 넘어가. K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7번 전체 집합에 대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하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찾으래. 발레 찾으라고. Q가 P의 집합이 안 된다라고 해주는 원소 찾아주라고. 여기 있는 거 누구? C C 8번 PQR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다.
Q부터 갑시다. R이 Q에 포함이 되므로 항상 참인 명제 누구? R 이명 Q이다가 참이 됩니다. 됐어? 두 번째, 니네 두 집합이 서로 소일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두 집합이 서로소가 되면 어떤 관계가 있죠? 한 새끼의 여집합에 반드시 다른 한 놈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한 새끼의 여집합에 반드시 다른 한 놈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P랑 Q랑 서로소죠. P의 여집합 안에 Q가 포함이 되고요. Q의 여집합 안에는 또 P가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 P랑 R도 서로소죠. R의 여집합에 P가 포함이 되고 P의 여집합에 또 R이 포함이 됩니다. 됐어? Q이면 not P이다가 참 P이면 not Q이다가 참 P이면 not R이다가 참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됩니다. 되냐? 일단 가보자.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P이다. R이면 Q이다. 5번 확인. not Q가 여기에요. not R이 여기에요. 누가 포함되니? Q의 여집합에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not Q이면 not R이다가 돼요. 반대 방향 아니에요. not Q이면 not R이다예요. 5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 잠깐 쉬었다. 계속 봅시다.